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많이 걱정했어요. 시장이 분위기가 험악하게 흘러갔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점 무너졌었고, 다행히도 주 중반 이후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이 좀 올라주면서 국내 주식시장 반도체 종목들 좀 중점적으로 해서 목요일, 금요일 날 시장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부진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해서 흔들렸었죠. 그런데 좀 금요일장 후반 들어서면서 코스닥도 안정을 찾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양봉을 그려주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차트 흐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월요일장이죠. 그렇죠. 월요일장에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다가 반등에 나서기 시작을 했었고, 이게 반등을 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저항이 약한 것은 아니어서 사실 좀 안정이다고 얘기하기는 저항이 거기보단 셌었죠. 그런데 코스피는 좀 얘기가 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하방 경직성이 크게 나타났었고, 저 코스닥에 비해서는 이번에 반등하면서 탄력이 더 컸어요. 우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2차 전지가 크고 코스피는 영향력이 반도체가 크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코스피에서의 비중은 20%,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 조금 넘습니다. 9%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영향력들이 없을 수가 없는데, 금요일날 보면은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졌고 5% 떨어졌고, 오늘 금요일이에요, 녹화가. 에코프로 BM은 또 2% 떨어졌습니다. 자, 삼성, 두산 테스라가 나오네. 반도체 종목들이 다 급등했어요. 자, 삼성전자가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었죠. 그러면서 시장을 좀 코스피를 이끌어 주었고, 반대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코스닥에서 이렇게 오늘도 시장이 올랐는데도 하락하다 보니까는 발목을 잡았죠. 코스닥의 발목을 잡은 거죠. 이 두 종목, LNF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만 떨어지지 않았어도 코스닥은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많이 올랐었을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러니까 바이오주들도 잘 올랐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동진 세미캠과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또 오랜만에 급등을 목요일 날 이어서 보여주었었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국내 주식 시장의 투기 DNA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AI, 로봇, 요런 거에 의한 투기적인 시장의 양상이 꺾이지 않았다. 아직까지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기본은 투기가 있지 않으면 시장이 제 가격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려면 수익이 잘 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호응을 가져줘야지 되잖아요. 무턱대고 투기라고 다 때려잡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안 좋죠.
물론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고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저금리 구조에서 돈이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너도 나도 너무 많이 몰려요. 그런 단계에서 화랑을 보이고 지나치게 일부 과열이 나타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경고를 해야죠. 경고를 하고 투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지금 많이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나치게 투기다고 그래서 다 안 좋게 보고 작전하고 투기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룰을 오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시장 자체에서 성장성들에 대해서 투기적인 열풍이 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하는 건 안 좋다고 보입니다. 원래 잡혀져 있는 가이드 내에선 그 가이드를 갑자기 또 변경을 하고 어쩌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다행인 것은 투기 DNA가 시장에 남아있다는 것을 금요일 시장에서는 좀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 다음 주부터 전망이 밝다고 보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넘어와서 다시 보실 텐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보자고요.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코스닥 금요일 시장 분봉을 보자고요. 코스닥 시장 금요일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바로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주목을 하느냐,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어떤 싸움들? 요런 자 이긴 부분 동그라미로 다시 표시를 해보이고 위험했던 부분들 네모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고요. 코스닥이 장중에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때문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9%를 차지하는데 이들 종목이 각각 2.16%, 5.84%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플러스 알파로 LNF 6%나 하락을 했고 시가총액이 큰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JYP라든지 SM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2차 전지 아니야? 우리 다른 데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꼭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급락하고 떨어질 가능성도 없고 적고 그런 상황에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또 엔터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 아니어도 언제든지 충분히 급등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주춤했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땐 코스닥이 단기 수익률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들이 올라갈 때 LG에너지솔루션보다 코스모 그룹 종목들이 더 많이 올랐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가 삼성전자보다 당연히 더 갈 수 있다는 거고, 오늘 뭐 코스닥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반도체 종목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도 스타가 등장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급등해 한 반도체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제부터 올랐죠. 그러니까 목요일 시장부터 올랐죠. 뭐 소형 반도체주들 동진 세미캠도 소형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많이 올랐고 지금 오늘 한미반도체 여기도 뭐 소형이 아니죠. 큰 회사죠. 한미반도체며 상가 친 건 AD칩스 이런 쪽으로도 미래반도체
근데 이제 이거는 단기납 효과대주로 오른 측면이 있고, 실제로 펀더멘탈들을 따져서 보거나 성장성을 놓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10센 미디어라든지 요런 미디어 칩 설계 쪽이나 뭐 ISC처럼 소켓 부분에서 또 특화되어 있는 요런 종목들 실적 잘 나오는, 그러니까는 삼성이라든지 그런 완성 반도체 업체들 실적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실적이 반도체 전반적인 회사들은 지금 어때요? 주춤하죠, 실적이. 삼성전자부터 그렇고. 그런데 ISC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실적이 좋아요. ISC 한번 실적 보시면 좋아요.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안 꺾였어요, 실적이. 삼성전자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새로 투기가 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계속 어느 쪽만 고집을 하고 있을 시장의 위치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느 시점이라든지 다른 말에 올라타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검정말이 잘 뛰네, 백마가 잘 뛰네, 얼룩말이 잘 뛰네,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상황들이 돌변해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좋을까를 타는 게 좋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갔을 때 삼성전자가 끌고 가준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기대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도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종목들 중에서 가벼운 종목도 찾아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투기 DNA가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젠 공부해요. 반도체 관련주들 쫙 까놓고 실적 동향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지 돼요. 실적 커버리지 낸 것들 보시면서 작년 실적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 아주 중요하게 보세요. 그러면서 실적이 꺾이지 않은 그런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PER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돈이 몰려버리면은 PER 30배, 40배 보내줄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2차 전지 쪽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선별돼서 가겠다. 저도 선별돼서 갈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한풀 좀 꺾이는 감은 있어서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다시 주도해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최근에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의외다라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들, 외국인이 또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D램 부분에서 신제품에 대한 그런 기대들, 그러면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치고 나간다는 점은 가장 주목해야지 될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치고 나가 주었기 때문에 반도체의 추세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은 쪽들을 선택을 해서 가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다시 랠리로 돌아선 가능성이 다음 주부터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어느 쪽을 집중해서 봐야지 되냐. 오늘 주춤한, 금요일 시장에서 주춤한 엔터주들입니다. 자,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서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주춤할 때,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잘 올랐던 종목들 일단 매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YG, 그 다음에 JYP, 대장이죠. 지금 실질적인 대장은 JYP죠. YG 엔터테인먼트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자, 이번 주에 많이 올랐었고, 또 YG 엔터테인먼트는 또 장 후반 들어서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엔터주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실적 커버리지 하는 데 있어서 다 반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반영이 되고 펀드 매니저들이 검토를 해서 또 외국계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시차가 들어가요. 시차가 필요해요. 일단은 뉴스빨로 인해서 들어온 게 있을 거고, 그러면 펀더멘탈에 대한 매수세가 진짜 매수세인데 그런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2차 전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이 이번에 올해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이전부터 2차 전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춤했죠. 조정을 보였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장을 크게 이끌었단 말이에요. 코스닥을 특히 크게 이끌었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펀더멘탈이 좋아서 성장성도 가지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투자할 의향도 있고, 해외에서 그게 엔터 쪽인데 이들에 대해서 시장이 주춤할 때 계속 올랐다는 거죠. JYP도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랐어요. 그럼 지수가 반등하니까는 이거는 일단 이익 실현이 나옵니다. 약간 풋성격처럼 초기에만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테마성이었다면은 바로 급락을 했겠죠. 테마성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쵸? 테마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테마성이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 반등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그냥 꺾여버리는 경우가 많죠. 다시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엔터주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엔터주가 시장을 주도해서 이끌고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도 꼭 주목을 해서 봐야지 될 후보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갈 때 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쪽에 대해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에서도 반도체가 뭐 주도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 수익을 더 얻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좀 가벼운 종목들, 가벼울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월등히 좋은 종목들, 아까 예를 들어서 뭐 ISC 말씀드렸잖아요.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런 종목들 괜히 주가가 지금 비싸 있는 게 아니에요. 좋으니까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비싼 거는 본능적으로 피하시는데 극복을 하셔야지 돼요. 주가가 비싼 건 좋으니까 비싼 거예요. 주가가 싼 거는 안 좋으니까 싼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정말 좋은데 주가가 싼 종목들을 발견할 가능성은 낮아요. 이미 정말 좋은데 주가가 싸면은 올라 있겠죠. 누가 그냥 그걸 내버려 둡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비싼 종목들의, 비싼 주식들에 대해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괜히 비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짧지만 아주 제가 볼 때는 알찼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은 한번 다시 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요를 눌러야 되겠나 안 눌러야 되겠나? 제 생각에는 좋아요를 누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힘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